살다 보면 마음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다.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파리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나무는 깊게 뻗은 뿌리로 땅을 붙들고 있다. 인생도 이와 같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이파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 같다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삶은 경쟁이 아니다. 삶은 누가 먼저 목적지에 닿았는가를 묻는 경주가 아니다.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바쁜 삶에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하다. 마치 폭풍우 속에 배가 안전한 항구를 찾아 닻을 내리는 것처럼 삶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중간중간 점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인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그러한 채찍이 결국 자신을 다치고 병들게 한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질책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온전히 끌어안는 것과 같다. 이번에 소개할 책 성난 파도 다스리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온으로 이끄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30년 넘게 아마존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되찾고 삶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동양 철학과 도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하루하루 깨달음과 위로를 전한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며 내면 깊숙이 잠재된 힘을 발견하게 한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일상에서 멀어지는 훈련.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러나 바람이 지나고 나면 대나무는 다시 평정을 되찾는다. 서늘한 연못에 거위들이 내려앉는다. 그러나 거위들이 날아가고 나면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해진다. 희뿌연 먼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도 고요해진다. 이 세상의 일은 먼지와 같다. 다 쓸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매달려 있을 수도 없다. 세상 일에서 멀어져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자극적인 이 세상이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한 평정을 얻을 수 없다. 이 세계의 고난에 자기를 연관짓지 않는다면 그럼으로써 고요한 마음이 된다. 시련과 위험, 감각적인 유혹과 일상사에 대한 집착을 한순간에 모두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한편으로는 일상이 부과하는 의무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평정을 얻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과 멀어지는 훈련을 하자. 최소한 짧은 기간의 고요함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순조롭지 않은 삶이라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깜깜한 밤, 갑자기 불이 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재난은 막아낼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재난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끔찍한 재난이 나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일상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좌초시켰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난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신의 저주도 형벌도 아니라 대개 힘과 힘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땅과 땅이 마주쳐 일어나는 지진이 그렇고, 비와 바람이 부딪혀 일어나는 태풍이 그렇다. 심지어 우연한 화재도 불꽃이 튀기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재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고 묻고 싶어진다. 재난은 삶을 심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속에서 삶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삶의 목표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 한 줌 재가 될지 불사조처럼 새롭게 날아오를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낙관적인 자세. 때때로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거나 잠든 것처럼 보인다. 눈비가 그치지 않고 밤은 길기만 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러지고 따뜻한 기운이 대기를 가득 채울 것이다. 땅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이끼와 진을 물의 향기가 공기 속에 부풀어 퍼질 것이다. 정원사들은 아직 앙상한 가지와 말라버린 뿌리뿐인 나무를 다듬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낙관적인 자세를 취한다. 언젠가는 추위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책임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야 할까? 우리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맞춰 즐기며 일한다면 그 과정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적당한 때에 시작하는 일이 나중에 가면 결과도 좋고 흡족하기도 하다. 인생은 때론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불은 언젠가 잦아들기 마련이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큰 숲에 불이 나도 결국 꺼질 것이며 사나운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잠잠해질 것이다. 자연현상은 반대되는 힘을 찾아내 스스로 균형을 이루기 마련이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야말로 치유의 핵심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단치 않은 사건은 금세 진정될 것이고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 날 혹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다가 진정될 것이다. 사실 인생의 여정에는 늘 사소한 불균형 상태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도 바로 그러한 불균형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 상태는 오히려 정체나 다름없다. 무릇 삶이란 파괴와
치유의 연속이고 그 과정은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참고 견뎌보자. 질병도, 재난도, 분노도 언젠가는 잦아들고 마는 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묻곤 한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가리가 물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외가리는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는 가만히 서 있다. 외가리의 평정은 단순히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지켜보고 사색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흐르는 물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사물을 응시하며 느끼는 것이다. 적절히 찾아오는 순간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한다. 그러고는 자신과 환경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평정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인생은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된다. 하나는 자리를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정 속에서 흐름을 읽고 기회의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몰입의 진정한 의미. 스펀지에 빨려 들어간 물이 스펀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듯이 몰입을 이처럼 정지된 상태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몰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몰입이란 스스로를 흐르게 하여 주저함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일체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사회의 계획, 사소한 감정, 심지어는 사랑을 갈구하거나 우정을 나눌 때에도 자신만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도 자기 주장을 고집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만다. 결국 정지된 상태의 원인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자연의 흐름은 지속된다. 해가 뜨고 달이 지듯 자연의 운행은 명백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 우리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 스스로를 흐르게 할 필요가 있다. 몰입은 자유롭게 자신이 자연의 흐름에 녹아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며 우리가 그 흐름에 따르고 몰입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평범하고 서툴지라도 옹이가 많은 고목은 결이 많고 너무 휘어서 목수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덕분에 오래 살아남는다. 나무꾼은 곧고 단단하고 향내 나는 나무를 좋아한다. 가구로 쓸 수 없거나 물을 많이 먹어서 뗄나무로도 쓸 수 없는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둔다. 쓸모 있는 나무는 잘리고 쓸모없는 나무는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다소 외로울지는 몰라도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면 어떨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다. 타인의 간섭 없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평범하고 서툴지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마음의 상처.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상처를 입게 된다.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창피함이나 실패, 불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처를 말끔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흔적으로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생긴 상처는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불행히도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잊기 어렵다.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의사나 성직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내면의 깊은 상처는 결국 자신이 돌보고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개인적인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처가 하나둘 쌓여 결국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테니까. 자신을 돌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의 여정을 통한다면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근심을 다스리는 법. 널리 퍼져 있는 근심이 문제이다. 근심은 정신의 황폐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근심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감정에 눌어붙은 악성종 양과도 같다. 근심은 우리를 억압하고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말 때문에 더 걱정하게 될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길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어떠한 문제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는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근심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 마음속의 싸움터. 과거에 겪은 고통과 갈등은 놀랄 만큼 격렬하게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갈등과 문제는 몰아내기 쉽지 않다. 우리가 명상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입은 상처는 우리의 기억과 꿈속에서 되살아난다.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악마도 아니고 전생의 업보도 아니다. 그저 단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일 뿐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깨달음에 가까워지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지옥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터가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마음속에 있으니까. 잠 못 이루는 밤,
일상의 균형을 되찾는 지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면 음식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주위를 차근차근 다스려 나가야 한다. 기운이 없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일이 안 되고 집중이 흐트러지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제대로 먹고 있는가? 마음가짐은 바른가? 주변이 평온한가? 생활이 뭔가 삐걱거린다는 생각이 들면 식습관을 점검해 보자. 건강을 회복하면 많은 문제가 줄어든다. 물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습관,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에게 이를 수 없다. 마음의 미혹을 다스리는 방법은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쓸데없는 지식과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야 명상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의 방해로부터 가능한 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집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고 일하는 곳에 잘 적응해야 한다. 균형을 잃은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연습을 통해 삶의 평온과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 이 책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혼란, 재난, 근심,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지혜를 제시한다. 자연의 흐름처럼 고통과 어려움은 지나가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정을 되찾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과 변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이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마주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과 혼란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처럼 세상은 균형을 이루며 변화를 이어가고 우리의 삶 역시 그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삶에 집착하거나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난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속에서도 삶의 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인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재난 속에서도 삶의 목표를 굳건히 하고 작은 실천으로 다시 균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평정한 마음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다. 외가리가 흐르는 물 위에서 고요히 사색하며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듯 우리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삶은 올바른 자리에 서서 흐름을 읽고 그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평범하고 서툴러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낄 때도 그것이 곧 자유와 평온의 기회임을 기억하자. 마음의 상처와 근심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만 이를 치유하는 힘은 내면에 있다.
스스로를 돌보며 치유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균형이 깨진 순간에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며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인생은 파괴와 치유의 연속이다. 아무리 큰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삶의 여정에서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살다 보면 마음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다.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파리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나무는 깊게 뻗은 뿌리로 땅을 붙들고 있다. 인생도 이와 같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이파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 같다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삶은 경쟁이 아니다. 삶은 누가 먼저 목적지에 닿았는가를 묻는 경주가 아니다.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바쁜 삶에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하다. 마치 폭풍우 속에 배가 안전한 항구를 찾아 닻을 내리는 것처럼 삶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중간중간 점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인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그러한 채찍이 결국 자신을 다치고 병들게 한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질책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온전히 끌어안는 것과 같다. 이번에 소개할 책 성난 파도 다스리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온으로 이끄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30년 넘게 아마존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되찾고 삶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동양 철학과 도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하루하루 깨달음과 위로를 전한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며 내면 깊숙이 잠재된 힘을 발견하게 한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일상에서 멀어지는 훈련.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러나 바람이 지나고 나면 대나무는 다시 평정을 되찾는다. 서늘한 연못에 거위들이 내려앉는다. 그러나 거위들이 날아가고 나면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해진다. 희뿌연 먼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도 고요해진다. 이 세상의 일은 먼지와 같다. 다 쓸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매달려 있을 수도 없다. 세상 일에서 멀어져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자극적인 이 세상이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한 평정을 얻을 수 없다. 이 세계의 고난에 자기를 연관 짓지 않는다면 그럼으로써 고요한 마음이 된다. 시련과 위험, 감각적인 유혹과 일상사에 대한 집착을 한순간에 모두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한편으로는 일상이 부과하는 의무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평정을 얻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과 멀어지는 훈련을 하자. 최소한 짧은 기간의 고요함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순조롭지 않은 삶이라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깜깜한 밤, 갑자기 불이 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재난은 막아낼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재난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끔찍한 재난이 나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일상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좌초시켰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난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신의 저주도 형벌도 아니라 대개 힘과 힘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땅과 땅이 마주쳐 일어나는 지진이 그렇고 비와 바람이 부딪혀 일어나는 태풍이 그렇다. 심지어 우연한 화재도 불꽃이 튀기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재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고 묻고 싶어진다. 재난은 삶을 심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속에서 삶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삶의 목표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 한 줌 재가 될지 불사조처럼 새롭게 날아오를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낙관적인 자세. 때때로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거나 잠든 것처럼 보인다. 눈비가 그치지 않고 밤은 길기만 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러지고 따뜻한 기운이 대기를 가득 채울 것이다. 땅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이끼와 진을 물의 향기가 공기 속에 부풀어 퍼질 것이다. 정원사들은 아직 앙상한 가지와 말라버린 뿌리뿐인 나무를 다듬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낙관적인 자세를 취한다. 언젠가는 추위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책임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야 할까? 우리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맞춰 즐기며 일한다면 그 과정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적당한 때에 시작하는 일이 나중에 가면 결과도 좋고 흡족하기도 하다. 인생은 때론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불은 언젠가 잦아들기 마련이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큰 숲에 불이 나도 결국 꺼질 것이며 사나운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잠잠해질 것이다. 자연현상은 반대되는 힘을 찾아내 스스로 균형을 이루기 마련이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야말로 치유의 핵심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단치 않은 사건은 금세 진정될 것이고,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 날 혹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다가 진정될 것이다. 사실 인생의 여정에는 늘 사소한 불균형 상태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도 바로 그러한 불균형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 상태는 오히려 정체나 다름없다. 무릇 삶이란 파괴와 치유의 연속이고, 그 과정은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참고 견뎌보자. 질병도, 재난도, 분노도 언젠가는 잦아들고 마는 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묻곤 한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가리가 물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외가리는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는 가만히 서 있다. 외가리의 평정은 단순히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지켜보고 사색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흐르는 물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사물을 응시하며 느끼는 것이다. 적절히 찾아오는 순간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한다. 그러고는 자신과 환경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평정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인생은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된다. 하나는 자리를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정 속에서 흐름을 읽고 기회의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몰입의 진정한 의미. 스펀지에 빨려 들어간 물이 스펀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듯이 몰입을 이처럼 정지된 상태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몰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몰입이란 스스로를 흐르게 하여 주저함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일체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사회의 계획, 사소한 감정, 심지어는 사랑을 갈구하거나 우정을 나눌 때에도 자신만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도 자기 주장을 고집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만다. 결국 정지된 상태의 원인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자연의 흐름은 지속된다. 해가 뜨고 달이 지듯 자연의 운행은 명백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 우리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 스스로를 흐르게 할 필요가 있다. 몰입은 자유롭게 자신이 자연의 흐름에 녹아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며 우리가 그 흐름에 따르고 몰입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평범하고 서툴지라도 옹이가 많은 고목은 결이 많고 너무 휘어서 목수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덕분에 오래 살아남는다. 나무꾼은 곧고 단단하고 향내 나는 나무를 좋아한다. 가구로 쓸 수 없거나 물을 많이 먹어서 뗄나무로도 쓸 수 없는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둔다.
쓸모 있는 나무는 잘리고 쓸모없는 나무는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다소 외로울지는 몰라도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면 어떨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다. 타인의 간섭 없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평범하고 서툴지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마음의 상처.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상처를 입게 된다.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창피함이나 실패, 불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처를 말끔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흔적으로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생긴 상처는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불행히도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잊기 어렵다.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의사나 성직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내면의 깊은 상처는 결국 자신이 돌보고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개인적인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처가 하나둘 쌓여 결국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테니까. 자신을 돌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의 여정을 통한다면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근심을 다스리는 법. 널리 퍼져 있는 근심이 문제이다. 근심은 정신의 황폐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근심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감정에 눌어붙은 악성종양과도 같다. 근심은 우리를 억압하고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말 때문에 더 걱정하게 될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길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어떠한 문제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는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근심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 마음속의 싸움터. 과거에 겪은 고통과 갈등은 놀랄 만큼 격렬하게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갈등과 문제는 몰아내기 쉽지 않다. 우리가 명상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입은 상처는 우리의 기억과 꿈속에서 되살아난다.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악마도 아니고 전생의 업보도 아니다.
그저 단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일 뿐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깨달음에 가까워지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지옥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터가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마음속에 있으니까. 잠 못 이루는 밤, 일상의 균형을 되찾는 지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면 음식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주위를 차근차근 다스려 나가야 한다. 기운이 없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일이 안 되고 집중이 흐트러지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제대로 먹고 있는가? 마음가짐은 바른가? 주변이 평온한가? 생활이 뭔가 삐걱거린다는 생각이 들면 식습관을 점검해 보자. 건강을 회복하면 많은 문제가 줄어든다. 물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습관,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에게 이를 수 없다. 마음의 미혹을 다스리는 방법은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쓸데없는 지식과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야 명상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의 방해로부터 가능한 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집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고 일하는 곳에 잘 적응해야 한다. 균형을 잃은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연습을 통해 삶의 평온과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 이 책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혼란, 재난, 근심,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지혜를 제시한다. 자연의 흐름처럼 고통과 어려움은 지나가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정을 되찾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과 변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이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마주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과 혼란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처럼 세상은 균형을 이루며 변화를 이어가고 우리의 삶 역시 그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삶에 집착하거나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난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속에서도 삶의 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인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재난 속에서도 삶의 목표를 굳건히 하고 작은 실천으로 다시 균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평정한 마음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다. 외가리가 흐르는 물 위에서 고요히 사색하며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듯 우리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삶은 올바른 자리에 서서 흐름을 읽고 그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평범하고 서툴러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낄 때도 그것이 곧 자유와 평온의 기회임을 기억하자. 마음의 상처와 근심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만 이를 치유하는 힘은 내면에 있다. 스스로를 돌보며 치유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균형이 깨진 순간에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며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인생은 파괴와 치유의 연속이다. 아무리 큰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삶의 여정에서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